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수용성에 5가지 영역이 있죠. 지적인 영역, 심력, 체력, 자유와 인간관계 5가지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에 쓰여지게 되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쓰여지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첫째, 문제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이 낭비예요. 근데 문제의 본질적인 이해하려면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이게 핵심인데, 본질이 이해된 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수립해요. 그 다음에 방법을 강구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일을 완성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토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위 혁신 방안을 만들어가는 이 5가지 구조들이에요. 이거는 일반 경영학에서도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경영학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만든 좋은 어떤 그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경영학을 배운다고 해서 경영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경영학을 배워서 경영학을 잘하면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다 돈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5가지 지적, 심적, 체력, 자유관리, 인간관계를 훈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방법론을 같이 사용하면 우리는 처음에 이런 걸 배우지 않고 했던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력이 있어야지 뭐예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바른 목적과 목표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또 인간관계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동체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협업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인간관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협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한 어떤 이익에 내가 그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나중에 망해요. 그 다음에 심력과 인간관계 능력을 통해서 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바르게 에너지와 인력을 배치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체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해서 결과에 대한 검토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을 바르게 워킹시킬 수 있는 에너지인 이 5가지 요소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문제의 이해. 문제의 본질에 못 가냐면 겉에 나온 현상과 본질을 보는 눈이 약한 거예요. 어떤 텍스트 읽었을 때 텍스트와 그 텍스트 뒤에 있는 뭐예요? thought, 사고가 다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허허허 웃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기쁨 이렇게 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어떨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슬픔 때문에 나온 헛웃음일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본질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 모르는 거예요. 기쁨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그 리프레임 과정 중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억을 하시잖아요. 항상 그림을 그리게 해보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팩트 속에 있는 true, 진실이 뭔가를 찾아보는 이제 훈련을 해가는 것이에요. 목적과 목표는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방향성. 다 유능해요. 뭐 잘못된 사람도 유능하고 잘한 사람도 유능하다고 봤을 때 그 유능한 사람끼리 모였는데 그것이 하나로 방향을 이루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협업한다고 모여서 다 유능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방향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날 때, 저희 협업이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적과 목표가 서로 다른 사람이 와서 생각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지만 그것이 성공하는 거고, 세 번째, 계획과 수립과 실행이에요. 계획이라는 건 에너지가 투입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이 3명이 살 건데 3사람을 어떻게 분산해서 할 것이고, 내가 요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어떻게 쓸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자, 이 에너지의 분포를 하고 보니까 이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관리 능력,
에너지의 분포 능력, 자유에너지의 확정 능력. 어쨌든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네 번째, 검토와 혁신력. 1차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검토에 중요한 거는 기간을 정하는 거야. 내가 3개월마다 한 번 할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할까?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한 3단계를 이렇게 여기서 구별을 했어요.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을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해. 뇌는 어떠냐면요. 무조건 쉬려고. 뇌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뇌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원동력의 뇌는 원동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원동력의 뇌는 그렇게 안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대 차를 타고 갈 때, 처음 가는 길이 좀 힘들고 멀어 보이죠? 그런 기억나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갈 때는 어때요? 굉장히 빠르고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익숙한 길로 가려고 해요. 좀 멀어도. 뇌가 처음에 갈 때,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잖아요, 눈에요. 그러면 또 많은 경치도 나오고, 길도 나오고, 뭐, 건물도 나오고,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뇌에서 다 분석을 해서 뇌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는 길에 데이터 처리할 게 많으니까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딱 갈 때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가는 길이, 이게 내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뇌가 옛날 같은 데이터가 밑에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띄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다 가짜예요. 왜냐면 그걸 보면은, 눈에서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면 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보는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 옆에 이렇게 사이드는 자기가 옛날에 있던 그림들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가 가짜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다 가짜 띄워놓고 20, 30%만 일하니까 머리도 편하고 또 어때요? 빨리 가는 것 같아. 그게 뇌예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해대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기존에 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들을 가입해야 될 때 뇌가 엄청난 피로도를 느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뇌의 한계성,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단순성을 넘어서서 생기는 결정 피로의 한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용어가 이렇게 어려운, 나 이런 말 안 써, 그죠? 나는 이런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참 어렵게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책을 쓸 때는 이런 것도 한마디씩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저급해 보여서 제가 해석하게 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 때문에 혁신과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혁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걸 과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런 혁신적인 능력이 생기려면 초반기에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훈련 많이 왔죠. 사선 찍고, 밑줄 찍고, 네모 찍고, 그림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혁신을 하거나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저항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론은 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는 내재적인 역량이 더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에 더 중요한 건 밑에 인간이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도 보면 기업이 성공한 거는 얼만큼 좋은 경영적인 기법을 썼느냐,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게 그것보다 어떤 사람이 했느냐가 항상 그 기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굉장한 기업들을 보면 거기에는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거기서 멋있는 경영의 시스템도 사용했을 거라는 것, 그것도 에너지를 발휘했지만 본질적으로 뭐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했느냐는 거고, 그 사람이 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역량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경영의 기법을 사용하고 뭔가 이렇게 그걸 썼느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이 향상되어 있느냐가